파트 2에서는 프로세스와 메모리 관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그리고 메모리에 관한 관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메모리에서는 가상 메모리라는 것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에서 핵심 기능이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운영체제가 관리해야 하는 자원 중에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프로세스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다양한 정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요. 컴퓨터가 관리하는 하나의 작업 단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CPU는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세스만을 실행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잡 또는 태스크라고도 부른다. 이런 정의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컴퓨터는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의 컴퓨터가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시분할 작업, 타임 쉐어링 잡이라고 부르는데요. CPU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 우리가 작업이라고도 말한다고 했으니까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돌아가면서 처리하는 기법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CPU가 어느 프로세스를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운영체제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PC에서 작업을 할 때에 아래 한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워딩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유튜브에 연결해서 뭔가 영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컴퓨터 시스템의 CPU는 하나만 있지만 그 CPU가 여러 작업을 돌아가면서 처리해 준다는 멀티태스킹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실행 코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은 다 아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컴퓨터에다가 그 MS 파워포인트, MS 오피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인스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설치하면서 필요한 파일들이 쭉 복사가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powerpoint.exe라는 확장자가 붙어 있는 파일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것을 프로그램이라고 말합니다. 그 exe 파일 안에는 파워포인트라는 이 소프트웨어의 동작, 모든 동작에 대한 것이 정의되어 있는 실행 코드가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반면 프로세스라 하면요. 프로그램을 구동했을 때 메모리에 적재되는 실행 코드, 여기 저장되어 있었던 실행 코드, 그런데 그 실행 코드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메모리로 적재되게 되죠. 프로그램의 상태에서는 하드디스크에 있었는데 실행하면 메모리에 적재되게 되잖아요. 메모리에 적재되는 실행 코드입니다. 그런데 실행 코드만 메모리로 적재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상에 실행 코드와 함께 이 코드의 상태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생성이 돼서 같이 메모리에 적재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것, 메모리상에 적재되는 실행 코드와 그 코드의 상태 정보를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번 구동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웹브라우저를 하나 열기도 하지만 뭔가 작업을 하면서 하나에서는 다운로드 받고 있고 또 다른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웹브라우징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를 2개 열어놨다. 그러면 우리 컴퓨터 시스템 안에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은 하나 저장되어 있어요. 하드디스크에. 그렇죠? 프로그램은 하나 저장되어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2번 작동시켜서 실행하게 되면은 2개의 프로세스가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비유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프로그램은 레시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가 아무리 있어도 이거는 사실상 동작을 하고 있지는 않죠.
레시피에 따라서 뭔가 조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때의 실물인 실제적인 요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그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무언가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성 작업, 실행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되고요. 그 작업에 의해서 프로세스라는 것이 생성된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아이콘을 우리가 브라우징 해가다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은요. 제 컴퓨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즈라는 그 디렉토리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밑에 오피스 16 밑에 파워 pnt.exe라는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프로세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알트 키와 함께 딜리트 키, 이 세 개의 키를 동시에 한번 꾹 눌러주시면 이런 작업 관리자라는 게 열리는데요. 그 작업 관리자 안에 프로세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 보시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에 대한 정보가 쭉 보여지고요. 거기에 제가 앞서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함으로써 실행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라는 프로세스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2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2번 클릭해서 실행했어요. 파워포인트를 2개 열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2개의 프로세스가 생성되었다고 여기 보여지는 것이고요. 프로세스는 실제 실행되는 실물이기 때문에 CPU를 차지해서 동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메모리상에 이제 적재가 된 거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이마만큼의 92.1MB만큼의 그 공간을 차지하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라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운영체제는 프로그램도 물론 이제 나중에 저장 장치를 관리하게 되겠지만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영체제가 담당하는 프로세스 관리가 무엇이냐면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제들은 멀티태스킹 하려면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들의 실행 사이에서 프로세스들을 교체하고 재시작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CPU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CPU가 어느 순간에 어느 프로세스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해줄지 하는 것을 관리하는 역할, 컨트롤하는 역할을 운영체제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CPU가 어느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다가 다른 프로세스를 서비스해주기 위해서, 실행해주기 위해서 딱 상태를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직전에 서비스되고 있던 그 프로세스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CPU가 다시 돌아와서 이 프로세스를 실행을 해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까지를 운영체제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요.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운영체제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로서 어떤 것들, 어떤 정보들을 관리를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프로세스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이런 정보들을 유지한다는 것을 지금 아래에다가 이제 나열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 프로세스 각각에 대한 정보들의 묶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영어로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해서 딱 줄여서 PCB다 이렇게 부릅니다. 각 프로세스마다 PCB라는 정보 블록을 생성을 해서 그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 유지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그렇다면 이 PCB 안에는 어떤 정보들을 관리하게 되느냐? 여기에 이게 전부가 아니고 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첫째, PID라고 해서요.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각각의 프로세스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세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련의 어떤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 붙은 번호를 우리가 PID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각 프로세스의 상태를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프로세스가 상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로세스를 CPU가 실행해주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CPU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냐 하는 이런 상태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다음 정보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겁니다. 각 프로세스의 실행 코드에서 다음번에 실행되어야 하는 명령의 위치값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1부터 10까지를 다 누적해서 더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가 2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 더하기 어느 한 프로세스 1번 프로세스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닷닷닷 해서 10까지 더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프로세스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까지 더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2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 중이에요. CPU는 하나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비스를 해주겠죠. 그래서 첫 번째 프로세스에 1 더하기 2 더하기까지 서비스를 CPU가 처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운영체제가 이 프로세스 여기까지만 서비스를 해주고 두 번째 프로세스를 넘어가서 처리를 해줘라. 이렇게 스케줄링을 했어요. 그러면 CPU는 두 번째 프로세스로 넘어가서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3 더하기까지 해놓고요. 3까지 더 해놓고 또다시 운영체제가 CPU에 바꿔서요. 대상을 바꿔서 처음에 실행하던 첫 번째 프로세스로 돌아오도록 했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 프로세스는 돌아와서 어디서부터 다시 일해야 되지요? 아까 1 더하기 2 더하기까지 끝내놓고 다른 프로세스로 옮겨갔기 때문에 다시 이 프로세스로 돌아왔을 때는 3 더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거예요. 각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실행이 끝났고 다음번에 어디가 실행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정보가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케줄링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다 실행 중인데 아주 공평하게 한다 그러면 CPU는 프로세스 1번, 2번, 3번 똑같이 1번, 2번, 3번 다시 돌아와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균등하게 똑같은 시간만큼씩을 처리해 주어야 공평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급하게 먼저 처리해 주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에러가 갑자기 발생해서 컴퓨터가 꺼질 지경에 이르렀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먼저 처리해 주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마다 어느 프로세스가 더 우선되어야 되는 프로세스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 정보를 이 PCB 블록에다가 가지고 있게 돼요. 그리고 권한에 관한 정보요. 이 프로세스는 하드웨어 중에 어떤 하드웨어를 액세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다라는 권한에 대한 정보를 제어 블록, PCB 블록에서 가지고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크롬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뭔가 막 이렇게 브라우징을 하고 다니는데 그 크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을 하나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도의 창이 열리면서 이미지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크롬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별개의 프로세스인데요.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크롬이 부모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크롬을 통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하다가 이 크롬을 딱 하고 X하고 닫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크롬을 닫았을 뿐인데 크롬에 의해서 열려져 있던 이미지 창도 같이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라는 관계이고요. 그 관계를 운영체제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PCB 블록 안에 그 관계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이제 프로세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하는 것을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이 아니라요. 몇 개의 정형적인 상태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상태를 잘 알으셔야 돼요. 프로세스가 새로 생성되면서부터 그 모든 처리가 끝나고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의
요런 상태들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프로세스의 라이프 사이클. 처음에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생성 상태가 됩니다. 딱 만들어지자마자는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 준비를 완료한 상태, 요 상태에서 PCB가 생성이 되게 돼요. 운영체제가 PCB를 생성하는 거죠.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겼으니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들을 모아서 PCB라는 걸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준비 상태라는 것으로 전이가 돼요. 준비 상태는 생성된 프로세스가 아직 CPU를 못 얻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CPU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CPU를 얻잖아요. 그러면 실행 상태라는 것으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준비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CPU를 얻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실행 상태라고 하고요.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제는 준비 상태와 실행 상태를 반복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프로세스가 다 끝날 때까지 CPU가 서비스를 해주지 않아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서비스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다른 프로세스로 CPU가 넘어가더라.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다시 준비 상태가 되는 거고요. 준비 상태에서 기다리다 CPU를 얻으면 실행 상태가 되는 거고요. CPU가 다른 프로세스로 가면 또다시 준비 상태가 돼서 준비 상태와 실행 상태, 준비 상태, 실행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 안에 있는 모든 실행 코드가 실행이 끝날 때까지요. 그렇게 해서 실행이 다 되고 나면 프로세스의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가 작업을 다 마치게 되면 완료 상태라는 것이 되고요. 그 이후에 PCB를 반납하게 되고 메모리를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생성 상태로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 상태와 실행 상태를 계속 반복을 하다 완료 상태로 가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관리에 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를 관리하는 부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관리해야 되는 자원 중에 또한 중요한 것이 이제 메모리예요. 그런데 메모리 관리가 왜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노이만 구조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폰노이만 구조 컴퓨터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하드디스크 상에 있는 상태로는 실행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올라와야 실행 가능하다 그랬냐면 메모리로 올라와야 실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처리하는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은 메모리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쭉 가져다가 메모리에 올려놓고 실행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멀티태스킹하는 운영체제 있잖아요. 그러면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서비스해줘야 되니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메모리는 어떻습니까? 용량이 제한적이에요. 그 저장 장치 디스크만큼 대용량을 쓸 수가 없어요. 가격 때문이기도 하고 공간, 컴퓨터 시스템의 공간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메모리를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멀티태스킹 된다 그러면 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메모리를 그 지정된 사이즈의 메모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누어서 쓸 것인가 하는 관리를 운영체제가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의, 메모리의 상태를 한번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멀티태스킹 시분할 시스템의 상태일 건데요.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실행된다는 이야기는 운영체제에 해당하는 프로세스도 메모리상에 적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 A, B, C, D, E 각각이 프로세스들에 해당하는 거겠죠. 여기에는 작업 A나 작업 B 안에는요. 그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실행 코드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그 실행 코드의 상태, PCB에 해당하는 블록 정보도 여기에 다 뭉뚱그려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A라는 프로세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하는 모든 실행 코드들을 메모리상에 올려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마만큼의 기억 공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억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그 프로세스의 일부분만 메모리에 올리고 나머지 B, C, D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일부분의 프로세스만 메모리상에 적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환해주고 교체해주는 그 역할을 운영체제가 담당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운영체제의 그 구성 요소를 우리가 메모리 관리 시스템, MMS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메모리 관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를 말해요. 메모리 관리자의 역할은요. 운영체제 영역과 다른 프로세서 영역의 침범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운영체제 영역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운영체제 영역을 일부 메모리에서 내리고 그 영역에다가 다른 프로세스를 올려서 사용한다. 이러면 운영체제가 제대로 동작을 못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올라와 있는 메모리 영역은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걸 보호해 주는 역할을 메모리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모리 공간이 부족할 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사용 안 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내릴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균등하게 돌아가면서 메모리를 내렸다 올렸다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메모리의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메모리 관리자가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리자가 하는 그 역할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은 이런 세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가져오기. 어떤 역할이냐면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그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메모리로 가져오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새로 실행되어야 되는 그 프로세스 그리고 그 정보들을 메모리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fetch라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배치를 하는 건데요. 가져온 프로세스,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로 가져왔는데 그 데이터를 메모리의 어느 부분에 올려놓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에 아무데나 찾아서 거기에다 올려놓을지 아니면은 특정한 영역에다가 올려놓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배치랑 함은 메모리가 꽉 찼어요. 이미 다른 프로세스들이 너무 많이 실행되고 있어서 메모리가 꽉 찼는데 새로운 프로세스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래된 프로세스를 내보내야 하는데 그 프로세스를 어떤 것을 내보낼 것이냐. 우선순위가 존재하기도 할 거고 중요한 프로세스, 덜 중요한 프로세스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에 따라서 재배치하는 작업, 이것이 메모리 관리자 또는 MMS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프로세스들을 이제 실행하는 동안에 운영체제는 계속해서 그 제한된 메모리를 관리를 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고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가상 메모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가상 메모리라는 것이 생각하게 된 그 아이디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모리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물리적인 메모리 크기보다 크기가 큰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딱 실행을 시키면 그 전체 프로그램의 코드를 메모리로 딱 가져와서 실행을 시키려고 할 때 메모리 크기가 그보다 작으니까 어차피 다 가져올 수 없고 일부만 가져오기도 해야 해요.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메모리 이제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설명이 되어 왔었던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말이에요. 모든 코드와 데이터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앞서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어떤 작업에서 전체 작업이 필요한 메모리의 공간은 이만큼이라 하더라도 그 프로세스 실행하는 동안 그 전체 메모리가 매번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특정한 영역의 코드, 어느 특정한 영역의 데이터가 어느 순간에 사용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류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코드가 전체 프로세스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류 처리라는 것은 항상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류가 발생할 때만 필요한 코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메모리의 상에 올라와 있을 수는
올라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또 현재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막 수백 개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 프로세스인데 그 수백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순서대로 한다고 그러면 앞에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는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어야 되지만 나중에 처리될 데이터는 굳이 메모리상에 계속해서 올라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행에 필요한 코드랑 데이터만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장 장치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메모리로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실제 메모리 크기와 상관없이 프로세스가 큰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행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고 큰 메모리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볼 때는 큰 메모리 공간을 활용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만 메모리상에 올려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저장 장치에 그대로 두도록 하는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상 메모리라는 것은요. 프로세스가 바라보는 메모리 영역과 메모리 관리자가 바라보는 메모리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각각의 프로세스가 바라보는 메모리 영역은 각 프로세스마다 프로세스 A는 이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해. B는 이만큼, C도 이만큼이 필요해라고 바라보지만 메모리 관리자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메모리는 요만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A가 당장 실행할 때 필요한 메모리 영역은 이만큼, B가 당장 실행할 때, C가 당장 실행할 때 필요한 메모리 영역은 이만큼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만큼의 메모리 영역은 여기에 저장 장치에 별도로 있다라고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메모리 상으로 올라오지 못한 프로세스의 나머지 부분 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 장치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수압 영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장 장치는 프로그램들 또는 파일들 굉장히 많은 영역,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 저장 장치 중에서 특별한 일부의 영역을 떼어내서 수압 영역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 영역에는 사용자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하려고 할 때 이 영역에는 저장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수압 영역이란 메모리에 적재되지 않은 프로세스를 저장 장치의 특별한 공간에 모아두는 영역을 말하고요. 하드디스크 장치는 장소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 저장 장치 공간을 관리하는 역할은 메모리 관리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관리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마치 메모리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의 크기는 실제 메모리의 크기, 플러스 수압 영역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모리의 일부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수압 영역에 두면 전혀 사용자에게는 표시가 나지 않도록 그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큰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관련해서 페이징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컴퓨터의 물리적 메모리에 프로세스의 논리적 메모리를 매핑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페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리적 메모리라는 게 뭐냐면은 메인 메모리 공간을 0번지부터 일련의 주소를 붙여서 관리하는 것을 물리적 메모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모리를 바이트 단위로 쭉 끊어서요. 바이트의 맨 위에 첫 번째 시작하는 메모리 영역을 0번지, 그 다음이 1번지, 2번지 이렇게 번지를 붙여서 관리를 합니다. 반면에 논리적 메모리라는 것은 이제 가상 메모리 상에서 그 프로세스가 사용할 메모리 공간을 0번지부터 그 주소를 붙여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앞 페이지로 한번 이동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는 요 메모리 영역이 물리적 메모리입니다. 이 영역을 이렇게 1바이트 단위로 쭉 나누게 되면은 0번지에서부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번지까지 이렇게 주소가 부여된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러면 실제 프로세스 이 0번지에는 운영체제라는 것이 먼저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A는 여기를 보면 한 몇 번지라고 볼까요? 뭐 100번지? 100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스 A가 적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프로세스 A의 시작 주소는 100번지, 프로세스 B의 시작 주소는 300번지. 이렇게 하면 그 명령어들을 관리할 때 100번지 다음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또는 프로세스 B는 300번지, 301번지, 302번지 이렇게 관리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세스 A가 여기에 적재돼서 실행이 되다가 다른 프로세스가 필요해서 수압 영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 프로세스 A가 요 같은 자리에 매핑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메모리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해서 새로 시작할 프로세스 A를 어느 메모리, 물리 메모리 영역에 적재해 줄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물리 메모리에서 0번지, 1번지, 2번지 이렇게 붙어있는 그 주소를 물리 주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프로세스당 각 프로세스에 시작하는 그 명령이 있는 주소를 0번이라고 놓는 거예요. 각 프로세스 모두 다요. 0번지, 1번지, 2번지에 있는 명령어들 그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도 0번지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프로세스가 적재될 때 그 프로세스의 0번지가 물리 메모리의 100번지에 매핑되더라. 이렇게 매핑하는 과정만 한번 거치면 프로그램은 프로세스의 이 명령들을 0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서 훨씬 편리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페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페이지라는 것은 가상 메모리를 일정한 크기로 나눈 블록을 말하는 거고요. 페이지의 크기는 시스템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요. 지금 뭐를 하겠다는 거냐면 컴퓨터의 물리적인 메모리 그리고 프로세스의 논리적인 메모리를 아까 매핑하는 과정에 하나 필요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핑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페이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서는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거를 관리해요. 이 페이징을 위해서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와 물리 메모리의 매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어떻게 운영체제가 관리하며 어떤 관리의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이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 프로세스의 주요 상태 중 생성된 프로세스가 CPU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CPU를 얻었다가 내줬다가 이걸 반복한다 그랬죠? 그때의 CPU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는 준비 상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의 주요 상태 중에서 CPU를 얻은 상태는 아까 무슨 상태라고 했죠? 실행 상태라고 했고요. 메모리 관리자의 작업은 크게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프로세스를 위한 그 자료들을 가져오는 메모리로 프로세스를 가져오는 패치 작업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가져온 그 메모리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배치, 플레이스먼트 작업이 있다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모리가 꽉 찼어요. 그러면은 그 메모리 중에서 어느 거를 빼내고 어느 프로세스를 다시 가져다 넣어야 되는지를 하게 되는 재배치, 리플레이스먼트라는 작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메모리가 모자라서 쫓겨난 프로세스는 저장 장치의 특별한 공간에 모아두는데 이 영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영역을 수압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파트 2에서 공부한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세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올라오고 해당 프로세스의 제어 블록인 여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PCB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관리자의 작업은 크게 가져오기, 배치, 재배치 작업으로 나눈다고 했고요. 가상 메모리는 실제 메모리 크기와 상관없이 프로세스에 커다란 메모리 공간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가상 메모리의 크기는 실제 메모리 크기에 수압 영역까지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